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19입니다. 정말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오늘 같은 날에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찾아온 태풍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지의 우리 교민들도 그렇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이 기간 동안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현지의 기상 문제로 항공편이나 배편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에 띄는 뉴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소식은 필리핀의 개헌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터 체인지,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필리핀의 개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6년 단임 대통령제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에 임기를 시작해서 이제 만 2년이 채 안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건데요. 필리핀은 현재 이런 대통령 임기와 그에 따른 체제를 5년 연임이 가능하고 이원 집정부제로 변경을 해서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 분산, 그리고 필리핀 전체를 5개의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5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헌법이 개정되면 이전에 있었던 선출직 경력들은 모두 백지화되는 거니까요. 다시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거에 출마해서 기존의 자신의 임기 6년을 포함해서 최대 16년간의 장기 권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워낙 권력 내 역학 구도가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 게 정치라고도 하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필리핀의 개헌 문제가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가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어이없는 소식인데요. 방글라데시 은행이 필리핀 RCBC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6년 일이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있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에서 8,100만 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82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해외의 한 계좌로 무단 송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송금을 받은 계좌가 바로 필리핀의 RCBC 계좌였는데요. 송금 직후 빠르게 현금으로 인출돼서 이 금액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사건을 두고 방글라데시 은행이 RCBC에게 소송을 건 건데요.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로 RCBC에게 2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소송을 통해서 좀 더 사건의 개요가 명확해지겠지만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없어지면 그 책임이 은행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미 연방준비은행은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형태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혐의자인 RCBC를 고소한 형국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좀 우스운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0억 원, 페소로는 42억 페소인데요. 이 정도의 금액이 빠르게 인출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마지막 뉴스는 짧은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 주 3회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이 내용을 확정한 건데요. 무안에서 마닐라로 연결되는 이 노선에는 주당 570석 규모로 제주항공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남권에 계신 분들은 필리핀 방문을 위해서 그동안 인천공항까지 이동을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늘길이 또 하나 열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19을 듣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아마도 10대 후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시작하게 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늘 부담스럽게 남아있는 숙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군대 문제죠.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는 곳이 군대라고는 하지만 막상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마음까지 우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옛날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요즘 군대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군입대를 준비 중이신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필리핀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입대 전 필리핀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부탁드렸네요. 이제는 좀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물리적인 시간이야 이제 뭐 조금 여유가 생기셨을 수도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 마음이 바쁘잖아요. 예,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래서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이제 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졸업을 하고 63기 학사사관 입교를 앞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64기요? 63기요. 63기 사관. 예. 아, 그러면 예. 군 장교로 가시는 거네요. 예, 전교로 가는 거죠. 이야,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교가 되실 분을 모시게 됐네요. 제가 오히려 더 긴장되는데. 예. 우리 지금 김한솔 씨? 예. 네네. 이 필리핀에서 그러면은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어디세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리핀 생활을 다 정리하고 입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필리핀 생활은 이제 다 정리되고. 아이고. 필리핀 생활을 그러면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만 7년 하고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상당 부분을 필리핀에서 보내신 거네요.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2010년도부터 가서 지금까지 쭉 있었으니까 만 7년이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그 정도 되는 시기를 다 필리핀에서 보내시고. 예. 필리핀에서는 어디서 계셨어요? 지역이? 필리핀에는 이제 산완에도 있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쾌존 쪽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 마닐라에 계신 거네요. 예. 야, 그렇게 이제 7년 정도 지내시고 그러면은 그 유학 기간 동안은 이제 혼자서 지내신 거예요? 가족들은 한국에 계시고? 예, 혼자서 지내다가 이제 학교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기도 해보고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신 건 아니네.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 7년 만에 뭐 중간에 이제 잠깐 뭐 다니러 오신 적은 있으셨겠지만 예. 이렇게 이제 귀국을 딱 하시니까 어떻게 좀 반가워하세요? 아니면 이제 좀 금방 또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더 크세요? 부모님들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붙어 있을 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이렇게 아이고야. 하시고 7년 떨어져서 지냈는데 또 이제 졸업하고 들어오니까 바로 군대 간다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래간만에 이제 집에 왔는데 금방 또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 네. 어머님은 또 더 그러시겠네요. 아이고, 네. 참. 어떠세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뭐 잠깐 다니러 올 때 하고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한국에 내가 딱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근데 너무 필리핀에 오래 살아서 나올 때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약간 외국 나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한국 나오는 느낌이. 오히려. 예. 그럼 좀 낯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낯설고 이제 필리핀이랑 저랑 너무 잘 맞아서 한국 나온 게 좀 가끔 꺼려질 때도 있고. 어이구야. 어떤 점이 제일 낯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국에 오시면. 일단 도착해서 한국말이 잘 들린다는 것보다 조금 낯설긴 한데
언어도 약간 좀 이게 뭐 좀 낯선 것 같고. 예, 특히나 이번에 이제 겨울에 한국에 오셨으면은 이 날씨도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예, 날씨는 아직도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올겨울은 특히나 더 추웠어가지고. 예, 어. 오자마자 감기 걸려가지고 좀 이거. 고생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야, 이게 참 이 7년 만에 생활을 정리하고 오셨다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낯설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럼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시니까 필리핀 유학 생활은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이제 뭐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뭐 홈스테이도 하셨을 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취 생활도 하셨을 텐데 예.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그 7년간의 유학 기간은? 유학 기간 동안 일단 힘든 점은 거의 없었는데 힘든 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워서 게을러지는 듯한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날씨가 이래서 이런가? 왜 이렇게 점점 게을러지지? 막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예, 살도 조금 많이 찐 것 같고. 그러니까 7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불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 뭐 이제 곧 군대 가실 거면은 뭐 가서 이제 또 몸 만들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시니까 그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7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0kg가 이야. 쪄가지고.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너 이렇게 살쪘니? 막 이렇게 말씀하셨겠네,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또 부모님이 만든 거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 나오실 때마다 맛있는 거 주시고 계속 그러시니까. 책임은 부모님이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요. 야, 이제 그 7년 동안의 그 시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 입대해야 되는 건데 뭐 군대 뭐 누구나 다 가는 군대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장교로 이렇게 입대를 하신다는 게 뭐랄까 어떤 본인의 선택이 있으셨을 텐데 네.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내가 장교로 가야겠다, 입대를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는 조금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졸업하고 나서는 집에 손을 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병사로 가기에는 조금 늦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제 전역 후에도 장교 전역으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장교 전역으로 회사 취직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네. 그래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네. 사실은 이 장교라고 하는 게 군생활 내에도 뭐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사명보다 더 이제 훈련도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만 장교니까 그런 좀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몸 쓰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만 딱 들어도 좋은데요? 이야. 요즘에는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장교로 가시면 복무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죠? 복무 기간이 이제 훈련 4개월에 복무 기간 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3년이면 36개월에 40개월이네요. 그럼 훈련 기간까지 다 합쳐서. 훈련 기간 40개월이네요. 야, 그럼 짧지 않은 기간인데. 네. 지금 그러면 입대 날짜를 내가 정해졌죠? 예, 3월 1일 입대로 정해졌습니다. 3월 1일. 그러면 지금 이제 2월 이제 중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한 20여일이 채 안 남았네요. 예. 20일 정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필리핀에도 뭐 우리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그 또래 이제 지금 우리 한솔 씨 비해서는 조금 이제 한 1, 2년 정도 후배들이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을 텐데. 예. 어떠세요? 이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이 장교 입대에 대한 준비를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ROTC와 학사장교
군 간부 대비 시리즈라고 이게 매년 시험 준비 시리즈가 나오는데 아, 예, 예. 필기 같은 경우는 이 책에만 집중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잡고 하루 8시간씩 계속 봤거든요. 어이구야.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전부터 헬스로 체력 올리고 시험 이제 실기 시험 2주 전부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dim뛰기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에 예. 관련돼 있는 그런 실기 시험이 따로 또 있나 보네요. 예, ROTC나 학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가 안 붙으면 이제 서류도 안 받아주고 실기도 못 치고 이런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최우선이라서. 그러니까 1차로 먼저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래요, 무조건. 예. 이런 과정들을 다 필리핀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 전부 다 필리핀에서 준비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런 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걸 가지고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네요. 예. 야, 이 군대 가는데도 이렇게 물론 이제 장교니까 사병들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예. 이렇게 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또 준비를 하셨다니 참 대단합니다. 인생에서 첫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 그런데 그 처음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을 성공하신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너무 뿌듯해가지고 다음에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 사실 이게 군대라는 게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준비해서 이걸 대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저는 물론 이제 사병 출신이지만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넉넉하게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필기 시험은.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이제 병행하면서. 예, 운동 병행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운동도 하고 막 그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하고 막 이럴 때. 예. 이제 7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그 필리핀에서 만나고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그런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나 이제 군대 간다, 나 군대 가려고 이거 한다, 이렇게 할 때. 필리핀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이제 축하하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살다 보니까 네네. 예, 주변 친구들이 다 무뚝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고생했다 밥 먹자 이러고 거의 끝났던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전국에서 온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고향 친구들은 다 그냥 묵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만 있는 거네요. 예. 그 필리핀에서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좀 많이 아쉬워했겠네요. 어쨌든 이제 필리핀을 떠나는 거니까. 예. 아이고야, 참. 다 같이 이제 가까운 곳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한국 돌아오시기 전에. 예. 그 가까운 친구들하고 또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 추억도 만들고. 예. 제가 이제 이 필리핀에서 지내셨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네. 7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 중3 때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 유학을 처음에 가셨을 때 이제 중3 때 기억이 지금도 나세요? 예.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게 필리핀이 조금 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필리핀 처음 간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습하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느낌. 네. 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내려가지고 딱 이제 어딘가 이제 숙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집에. 예, 처음에는 이제 홈스테이로. 홈스테이 가실 때. 예. 그때 이제 공항에서 차를 딱 타고 홈스테이까지 가는 그 길이. 예. 그 이제 차 창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마닐라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세요? 그때 내가 어땠었지 이런 생각이? 예, 엄청 어두컴컴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약간 그쵸. 한국은 가로등도 환하고 뭐 네온 사인도 많고 네.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마닐라 밤 풍경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아, 유학을 처음에 하시게 된 그 계기는 어떻게 왜 이렇게 필리핀으로 선택을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이제 어머니가 보내다시피 등 떠밀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구야. 너무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러니까 조금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건 이제 어머니 결정이셨을 텐데, 예. 예.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결정을 하셨지만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동의를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을 가시게 됐는데 막상 가서 네. 보니까 한국에서 생활하시던 것과는 무슨 뭐 좀 차이가 있던가요? 한 3년 차까지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년 차면은 이제 중3 우리나라 나이로 중3 고1 고2 뭐 이 정도 때. 예, 예.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어떤 점이? 처음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집밥도 너무 그리웠고 부모님도 너무 그리웠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진짜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너무 그립고 이래서 그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필리핀 생활도 적응하고 필리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좀 이제 나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3년이라고 하는 거는 필리핀의 그 적응기였던 거네요. 적응기.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필리핀 생활에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한 이후에는 필리핀이 굉장히 잘 맞으신다면서요, 아까. 예. 야, 그렇게 적응이 힘들었던 사람이 이 적응이 아주 필리핀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학교나 전공은 뭘 전공하셨어요? 학교는 이제 UA 마닐라에 다녔고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이구야, 이 경영학 진짜 저도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경영학 전공하셨다는 분들 보면 아이고 이 참 어려운 공부를. 그 공부하시면서는 그 학교 생활이나 전공은 잘 맞으셨어요? 1, 2학년 때는 이제 비전공 과목을 배우니까 이렇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3, 4학년 전공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았다 잘. 예. 그 전공은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 전공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뭐 군대 결정하신 거 이전에도 본인이 결정하셔서 성공한 게 또 있었네요. 예, 따져보니까. 예. 야, 그러면 뭐 이 인생에 있어서 물론 이제 필리핀에 처음 갈 때 결정은 어머니가 하셨지만 이제 그 동의하고 현지에서 생활 적응하고 학교를 전공하고 군대 가는 것까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본인이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관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예. 정말 필요한 인재상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지 않고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더니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얻어갖고 왔구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일단 교수님들을 마지막에 너무 잘 만나서 조금 더 이제 필리핀이 더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제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나라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이게 이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교수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셨나 보네요. 예. 아니 나를 이 어른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제 앞가림도 이제 제 스스로 하게 되고 네, 좋은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 가족들하고 특히 이제 부모님 밑에 그냥 있었으면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 생각들이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좀 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 예, 항상 이제 뭐 문제가 닥치거나 이러면 항상 부모님 뒤에 숨어서 부모님 의견을 듣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결정해서 제가 실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뭐 주도적이신 분 많네요. 이제 이 저기 뭐야 장교를 인관하셔도 예. 이 진짜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인데요. 이런 분들 우리 좋아하는데 우리는. 아, 필리핀에서 그렇게 좋은 추억들이나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네. 되돌아보니까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 이제 아직도 필리핀에 뭐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필리핀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에게 그런 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으면 좀 뭐 좋은 일에도 하나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도 없는데, 이야. 이제 조금 조언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깨고, 진심으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울리고, 친해지고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 필리핀 라이프는 진짜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필리핀 사람들하고 막상 현지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필리핀 사람들의 차이가 크죠. 예. 어떤 점이 혹시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주로 필리핀은 그냥 단순하게 못 사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필리핀과 좀 이런 게 막상 현지에서 생활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차이가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한국인보다 일단 정이 더 많다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더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더 많다. 예. 그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저희 쪽에서는 장점인데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정이 막 느껴지세요? 예.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 그게 이제 외롭게 객지에서 부모님 떠나서 지냈던 이 어린 김한솔에게는 좀 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 어떤 필리핀 친구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의 정이.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필리핀 생활에서도 사실 뭐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이제 그런 어떤 필리핀 사람들의 좀 어떤 정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또 한솔 씨도 그 점을 또 지적해 주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3월 달에 이제 군대를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한 20여일 이렇게 남으셨는데 지금은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한국 안에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오셔서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예, 여행 조금 가까운 곳도 가고 조금 먼 곳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이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와갖고 여행을 다녀보시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필리핀에서 이제 어디 여행지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제 주로 여행 가는 곳 이런 데 있는데 네. 그런 데서 그런 곳을 여행하는 것과 한국에서 이제 또 여행을 이렇게 하는 것에 뭐 어떤 차이들이 좀 있으셨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라카이나 이런 바다가 너무 이쁜 것 같고요. 그렇죠. 바다가 너무 강점인 나라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오셔가지고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스키장도 다녀왔습니다. 저기 양산의 에덴밸리. 필리핀에서 이 더운 여름 나라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날씨 이거 막 춥고 막 이래서. 네, 바로 몸살 걸렸습니다. 아이고야. 원래 그 스키는 좀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래도. 예, 원래 보드 종류를 다 좋아해서 필리핀에서도 이제 웨이크보드 타러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또 라구나 쪽에 또 웨이크보드 또 좋은 데가 있으니까. 예. 그러셨구나.
야, 그러면 뭐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이런저런 즐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군대를 다녀오셔야 되니까. 예.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뭐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이렇게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만났던 교제하던 친구들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이잖아요. 예. 뭐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만나자마자 또 군대 가게 돼서 좀 아쉽겠네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좀 친구들이 놀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전역을 했고 저는 이제 가니까 조금 놀리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전역한 친구들은 이제 다 사병으로 그냥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대한민국 장교를 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들. 응? 그래도 전혀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굴러도 민간인으로 굴르는 게 낫다. 네. 야,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필리핀에서의 7년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내셨던 것 같아서 군 생활도 굉장히 좀 군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얻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그래도 20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입대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한 20여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또 제가 서류를 아직 완벽하게 낸 게 아니라서 네. 서류도 이제 번역해서 공증받고 이래서 좀 서류 관련해서 조금 바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 아직도 일이 남았네요. 그러면. 예, 조금. 야, 그럼 이제 그거 정리하면 바로 또 이제 입대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40개월 후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아직 입대도 안 하신 분한테 제가 제대 날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제대한 후에는 뭐 대략적으로라도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다시 뭐 필리핀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서 뭐 한국이나 제3국에서 어떤 기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든지 뭐 하는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제3국으로 가서 일을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당장 앞에 일이 안 되면 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큰 일을 군 생활이라고 하는 큰 일을 먼저 정리를 해야 다음 계획을 또 차근차근 세우실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또 뭐 제대 마련되면 이런저런 또 지금보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생길 테니까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뭐 군대 예전보다는 저희 때도 사실 저보다 윗세대들은 요즘 군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군대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럼 염려 안 하시고 지금 생활하셨던 것처럼 잘 하고 오시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오늘 이제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뭐 여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요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솔 씨 친구분들, 지인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많은 인사를 나누고 오셨겠지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인사 한 번만 좀 전해주세요. 지인들이 뭐 개인 의사라 물어봐서 실명 거론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상도 여기까지. 너무 쑥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 짧은 인사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쪼록 군생활 잘하고 오시고요. 예. 제가 틈틈이 혹시 연결이 되면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가끔이라도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군생활 잘하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얘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김한솔 사관 후보생님, 먼저 이렇게 불러드려야겠네요. 김한솔 소위가 되실 때까지 건강하게 훈련 잘 받으시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시는 멋진 군인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필리핀 전문방송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불고 있는 태풍이 파가사 예보에 따르면 16일 정도가 되어야 필리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여행 중이신 분들도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하는 문제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방송 들으시고 팟빵이나 피노이 나인텐 네이버 카페에 청취 소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